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는 자동제어입니다. 자, 자동제어 제1장에 보면은 자동제어계의 요소와 구성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자동제어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오토매틱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즉 뭡니까? 자동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을 뭡니까? 제어하는 시스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 여기서 이 제어계라고 하는 것은 자, 제어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물리적 장치로 에너지나 자원 또는 물질 등의 흐름을 제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제어계라는 의미가 우리가 여러분 피드백 시킨다 이런 말 들어보죠? 바로 이 피드백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원하는 상태로 유지 또는 변환시키는 자, 시스템을 갖다가 바로 제어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제어계는 자, 무엇을 이용하느냐 하면은 자, 블록 선도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자, 블록 선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요소들의 자, 조합 상태와 이들의 기능과 그 다음에 신호의 흐름 상태를 알기 쉽게 나타낸 것을 바로 블록 선도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블록 선도에서 신호의 흐름은 무엇으로 나타내냐면은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제어계의 종류입니다. 자, 자동 제어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게로프 저어계가 있습니다. 자, 이 게로프 저어계는 바로 오픈, 루프,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자, 이 게로프 저어계를 다른 말로는 일선 전달 함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것은 저 동작이 출력과 관계없이 신호의 통로가 열려있는 시스템을 바로 게로프 저어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게로프 저어계의 블록 선도는 어떻게 나타내냐? 자, 목표값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이 목표값이 어디에 주어지겠어요? 저 장치에 주어지겠죠. 자, 그럼 이 저 장치에서 뭐가 나오냐? 조작량이 나옵니다. 자, 이 조작량이 어디에 인가되느냐? 제어 대상에 인가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제어 대상에서 바로 뭐가 나오겠어요? 출력이 나오겠죠. 자, 이 출력을 갖다가 바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제어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신호를 조작하다 보면 뭐가 돼요? 자, 여기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신호가 있겠죠. 즉, 이 신호의 흐름을 방해를 하는 요인이 바로 외부에서 가해집니다.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외란이라 그래요. 그럼 이 외란은 바로 어디에서 가해지느냐? 이 제어 대상에서 외란이 가해집니다. 자, 외란은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자, 외부에서 가해지는 신호로서 뭡니까? 이 흐름의 출력의 변화를 시키는 것을 갖다 뭐라고 한다? 외란이라 그래요. 자, 이러한 것이 바로 뭐다? 게로프 저어계의 블록 선도로 나타낸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특성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이 블록 선도를 갖다가 뭘로 나타내느냐 하면은 시간 함수와 라플라스 함수로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서 입력이 가해집니다. 자, 여기서 입력을 RT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봅니다. 이 값이나 이 값이는 뭡니까? 다 전달 함수가 되겠죠. 즉, 이 목표 값에서 어디로 저량이 오는 전달 과정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바로 뭘로 나타내냐면은 GS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뭡니까? 저량이 출력이라고 그랬죠. 출력을 CT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T 함수를 여기 봅니다. 요렇게 T 함수로 나타낸 것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시간 함수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시간 함수를 뭘로 나타내냐면은 라플라스 함수로 나타냅니다.
그럼 이 라플라스 함수로 나타낸 것을 뭘로 표시하느냐면은 대문자로 나타내고 t를 뭘로 나타낸다? s자로 나타내요. 그러면 자, 입력이 rt니까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r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cs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라플라스 함수예요. 그래서 이 라플라스 함수는 뭘로 나타낸다? 대문자로 표시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나타내냐? 1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값입니다. 1 플러스 gs가 얼마다? 0으로 나타낸 이것을 갖다가 바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특성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게로프 제곱에. 자, 그럼 이 게로프 제곱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얘는 하나의 뭡니까? 신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성 자체가 뭡니까? 가장 간단하죠.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어 시스템이 가장 간단하면 설치비가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저 동작이 출력과 관계없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이 오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에? 자, 이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 외란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해요. 자, 그럼 이러한 게로프 시스템은 이러한 오차가 발생해도 이 오차를 교정시킬 수 있나요, 없나요? 얘는 뭡니까? 비교하는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비교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오차를 교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발생하고 이 오차를 교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게로프 제어기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지금 어디에 근무한다 그랬죠? 교통신호등에 보수하는 데 근무한다 그랬죠? 그럼 이 교통신호등은 이 교통신호등이 자 바뀌는 주기가 이 교통량에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이러한 것. 그래서 교통신호등이나 또는 자, 가정용 세탁기도 뭡니까? 세탁물에 관계 있어요, 없어요? 세탁량에 관계없이 뭡니까? 이 동작시키는 순서대로 뭡니까? 얘가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신호등이나 또는 자, 가정용 세탁기에 이용하는 시스템들이 바로 게로프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루프 제어계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클로저 루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페루프 저계를 바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피드백 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페루프 저계는 자, 저계의 출력이 목표값과 일치하는가를 항상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이에 비례하는 동작 신호를 제어계에 피드백 시켜 그 오차를 수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바로 페루프 저계 또는 이것을 피드백 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조절부와
이 조작부를 합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저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구간을 자, 기준 입력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기준 입력 신호가 보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기준 입력 신호를 받아서 얘를 뭡니까? 동작시켜야 되겠죠? 저 요소를 동작시키려 그러면은 자, 여기에 바로 뭐가 가해지느냐? 동작 신호가 가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이 조작부를 통해서 이 저 요소에서 제어 대상에 인가되는 이 양을 갖다가 바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조작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피드백 제어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비교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이 비교하는 장치가 바로 뭡니까? 검출보가 돼요. 그럼 자, 여기에 검출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게로프 제어기에서 외란은 어디에서 가해진다 그랬어요? 제어 대상에서 외란이 가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디서 피드백 시켜야 되겠어요? 제어 대상에서 나온 뭡니까? 이 출력을 뭐가 가기 전에 피드백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피드백 시킵니다. 어디로? 바로 이 동작 신호 들어가기 전에 뭡니까? 피드백 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이 값을 비교를 합니다. 자, 이것이 주계한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서 봅니다. 자, 요 목표값은 어디서 있어요? 외부에서 가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얘도 뭡니까? 제어 대상도 외부에서 가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기준 입력 요소에서 어디까지를 자, 이까지를 갖다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바로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이 구간을. 자, 이것이 바로 피드백 제어계의 뭡니까? 블록 선도를 나타낸 값입니다. 그래서 자, 이 피드백 제어계에서는 바로 입력값,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가 바로 뭡니까? 이 검출보가 되겠죠? 자, 그럼 얘도 자, 여기 봅니다. 요것이 뭡니까? 하나의 전달 과정이죠. 자, 얘는 뭡니까? 검출 과정이죠. 그래서 자, 이것을 자, 특성 방정식으로 나타내면은 자, 검출보를 HS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RS. 자, 출력을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CS가 됩니다. 자, 그럼 이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1 플러스 GS HS는 얼마다? 0이다. 이것이 바로 헤루프 제어계의 특성 방정식이 됩니다. 자, 요거는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만 치울 때. 자, 그럼 이 헤루프 제어계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은 뭡니까? 헤루프 제어계보다는 설치비가 비싸지게 되겠죠. 일단 그 다음에 자, 이 게루프 제어계보다는 페루프 제어계를 쓰게 되면 뭐가 돼요? 자, 조금 전에 게루프 제어계는 오차가 발생하도록 이 오차를 뭡니까? 교정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럼 얘는 교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정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먹으니까 게루프 제어계보다는 오차 정확성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정확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의 특성 변화에 대한 입력대 출력비의 감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비선형성과 외형에 대한 효과의 감소. 그 다음에 자, 감대폭이 증가됩니다. 자, 여기서 감대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 발진을 자, 일으키고 불안정한 자, 상태에 대한 상태로 되어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 헤루프 제어계의 특징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용어 설명입니다. 자, 먼저 목표값입니다. 자, 이 목표값을 다른 말로는 자,
설정값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은 저량이 자, 그 값을 갖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 신호를 갖다가 목표값 또는 설정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 입력 신호는 저계를 동작시키는 기준이 되는 것을 바로 기준 입력 신호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것은 목표값에 비례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동작 신호입니다. 자, 이 동작 신호는 자, 여기 봅니다. 자, 이 목표값에서 주어진 이 값이 쭉 따라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외란이 가해지면 뭐가 돼요? 입력값이 변화되겠죠. 그럼 얘가 다시 뭡니까? 피드백해서 다시 요 편차를 요 피드백 시킨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출력으로 가는 과정에 편차를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뭡니까? 바로 비교를 해서 자, 여기서 편차를 줄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편차를 줄여주면 여기서는 뭡니까? 요 출력이 일정한 값으로 나오도록 해주는 거죠. 바로 멀리서 피드백 시켜서. 그래서 이것은 기준 입력값. 주계한 신호에 자, 얘입니다. 자, 요 검출부로 들어서 피드백 시키는 것도 주계한 신호라고 이야기해요. 신호의 편차인 신호를 갖다가 바로 동작 신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동작 신호는 제어 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신호를 갖다가 바로 동작 신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제어 요소입니다. 자, 제어 요소는 구성이 뭡니까? 자,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구성은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제어 요소입니다. 또, 자, 이것은, 자, 여기 봅니다. 동작 신호가 들어와서 얘를 거치니까 뭘로요? 조작형으로 바뀌는 거죠. 바로 동작 신호가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화시키는
요소를 갖다가 바로 저요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조작량입니다. 자, 조작량이라고 한 것은 여기 봅니다. 자, 이 저요소가 자, 이거 봐요. 예로 조작량은 저요소가 저대상에 인가되는 양이 되겠죠. 바로 저요소가 저대상에 인가되는 양을 갖다가 바로 조작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란입니다. 외란은 자, 외부에서 가해지는 신호로서 제어량의 자, 값을 변화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량입니다. 자, 저량은 자, 요 값이 뭡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죠. 바로 저 대상이 속하는 양을 갖다가 저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출부입니다. 자, 검출부는 자, 저 대상으로부터 자, 이 값이 자, 여기 봅니다. 저 대상에 저량으로 가기 전에 뭡니까? 이 값이 목표값이 변화가 생겼죠. 자, 그럼 이 목표값이 그대로 저량으로 가면 안 되니까 얘는 뭡니까? 검출부로 해서 입력에 각각 저 대상이 나온 값을 뭡니까? 비교를 하겠죠. 자, 비교를 해서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부분에서 최대한 편차를 줄여서 다시 뭡니까? 이 저량으로 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 대상으로부터 저량을 자, 검출하고 기존 입력 신호와 비교하는 부분이 바로 검출부가 됩니다. 자동 제어 장치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량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이 저량에 의한 분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프로세스 제어,
자, 이것을 다른 말로는 공정 제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 제어는 플랜트 및 생산, 공정 등의 상태량을 제어하는 것을 갖다 뭐라고 한다? 프로세스 제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온도, 유량, 압력, 액이, 그다음에 점도, 습도, 밀도, 자, 등이 바로 프로세스 제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서버 제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도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추종 제어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서버 제어는 뒷부분에 있어서 설명 나옵니다. 추종 제어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은 자, 기계적 변이를 자, 제어하는 것을 갖다가 바로 서버 제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물체의 위치, 방위, 자세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방위 말고 다른 말 뭐 쓸 수 있을까요? 각도. 그래서 자, 간혹가다 이 방위란 말 대신에 각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버 제어는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면은 자, 대공포의 포신 제어나 자, 대공포가 뭡니까? 비행기를 격추시키잖아요. 그럼 자, 얘는 한 방향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이 대공포가 뭡니까? 비행기 이동로를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목표량을 정확하게 뭡니까? 타격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다음에 미사일 유도기구. 자, 이 미사일 유도기구도 마찬가지죠. 자, 물체, 이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서 끝까지 뭡니까? 얘는 격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인공위성에 추적 레이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디에 속한다? 서버 제어에 속하면서 추종 제어에 속합니다. 자, 그럼 얘는 뭡니까? 이 목표값이 변화가 되죠. 이 목표값이 변화하는 제어를 바로 추종 제어라고 해요. 그럼 목표값이 변화하지 않는 제어도 있겠죠. 이것을 나중에 보면 정치 제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동 조종이 있습니다. 자동 조종 제어. 자,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면은 정치 제어. 바로 뭡니까? 목표값이 변화하지 않는 제어를 정치 제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자, 정기적 또는 기계적인 양을 제어하는 것을 바로 자동 조종 제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전압, 속도, 주파수. 자, 이러한 값들이 바로 자동 조종 제어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동 조종 제어는 실무에서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바로 자동 전압 조정 발전기죠. 즉 뭡니까? 오토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자동 전압 조정기, 바로 AVR, 오토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또 발전기의 조속기입니다. 자, 이 조속기가 바로 뭐라 했습니까? 조속기가 뭐라 그랬죠? 회전 속도 조절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조속기가 동작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고요? 정격 속도의 110% 상승 시 동작한다 그랬죠. 자, 이런 내용들은 앞에서 전력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조종제어는 자동 전압 조종기나 또는 발전기의 조속기에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목표값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자, 정치 제어가 있고 자, 추종 제어가 있습니다. 그럼 정치 제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값이 시간에 대하여 변화하지 않는 제어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 있느냐면은 자동 조종 제어나 또는 자, 프로세스 제어, 그 다음에 연속식 압연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치 제어가 있습니다. 자, 추치 제어는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제어를 갖다가 바로 추치 제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추종 제어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어, 그 다음에 비율 제어가 바로 추치 제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 목적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이 제어 목적에 의한 분류가 바로 뭐냐면은 추종 제어나 프로그램 제어나 비율 제어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종 제어가 됩니다.
자, 추종 제어는 목표의 자, 변화에 추정하여 자, 목표값이 자, 변화하는 저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추종저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 있느냐? 대공포의 포신전화, 그 다음에 자동 아날로그 선반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어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제어는 사전에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저량을 변화시키는 제어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 제어,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어떤 겁니까? 엘리베이터 누구 운전해요? 안 하죠? 바로 엘리베이터의 자동 운전이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자, 열차의 무인 운전이나 또는 로봇 운전이나 또는 엘리베이터의 자동 조정이 바로 어디에? 프로그램 제어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율 제어입니다. 자, 비율 제어는 목표값이 다른 양과 일정한 비율로 변화하는 제어를 갖다가 바로 비율 제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보일러의 자동 연소 장치나 또는 암모니아의 합성 공정 제어가 바로 비율 제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절부에 동작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먼저 비례제어. 자, 이것을 피동작 또는 자, 피제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비례제어는 자, 식으로 나타내면 yt는 kp에다가 zt를 곱한 값입니다. 자, 여기서 자, yt라고 하는 것은 조절부의 출력을 나타내고, 자, KP는 비례 감도 또는 감도를 이득이라고 합니다. 비례 감도, 비례 이득. 또 자, KP분의 1을 비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비례제어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무엇이 발생하느냐면은 잔류 편차. 자, 이것을 오프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잔류 편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분제어가 있습니다. 자, 이 미분제어를 자, D동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미분제어는 오차가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어를 갖다가 바로 미분제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분제어입니다. 적분제어를 I 동작이라고도 해요. 자, 이 적분제어는 자, 여기 봅니다. 비례제어에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잔류 편차가 발생한다 그랬죠. 자, 이 적분제어를 사용하면서 바로 잔류 편차를 제거시킵니다. 그 다음에 비례 미분제어입니다. 자, PD 동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는 식으로 나타내면은 자, YT는 KP에다가 ZT 플러스 TD에 DT분의 D ZT로 나타내 이것을 갖다가 바로 미래 미분제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이 TD는 미분 시간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이 비례
자, 이 비례 미분제어를 쓰게 되면은 오버슈트가 오버슈트 초과량입니다. 오버슈트가 감소하고 응답 속도가 개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자, 여기 봅니다. 자, 미분이죠. 그럼 미분은 우리가 앞에서 전력에서 RLC를 배웠었죠? 자, 그러면 미분은 이 RLC에서 어떤 걸 미분해요? 인덕턴스를 미분하죠. C는 적분하잖아요. 그럼 얘는 비례 미분했다는 것은 얘를 미분을 한 게 아니고, 자, 그럼 이 미분을 보상한 게 바로 뭡니까? 서로 반대 성분이죠. 그럼 이 비례 미분 제어는 바로 뭘 보상한 거다? 진상을 보상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진상 보상기의 단순화된 형태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례 미분제어는 바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오버슈트, 초과량을 감소시키고 응답 속도를 개선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비례 적분제어. 자, 이것을 PI 동작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적분제어가 뭘 한다 그랬어요? 잔류 편차를 제거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얘는 먼저 10부터 쓰면은 YT는 KP에다가 ZT 플러스 TI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ZT의 DT. 자, 요것을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럼 여기서 TI라고 하는 것은 적분 시간을 나타내고, 자, TI분의 1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리세트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비례 적분제어는 바로 잔류 편차를 제거하여 자, 정상 특성을 개선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비례 적분제어는, 자, 미분제어는, 비례 미분제어는 뭡니까? 진상 보상한다 그랬고, 얘는 바로 비례 적분제어는 지상을 보상합니다. 그래서 지상 보상기의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비례 적분 미분제어입니다. 자, 이것을 PID
동작 또는 뭐 PID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면은, 자, YT는 KP에다가 ZT 플러스 TI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ZT DT. 자, 그럼 여기까지는 뭡니까? 바로 비례 적분 제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분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플러스 TD에 DT분의 D ZT. 자, 이것이 바로 비례 적분 미분 제어의 식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자, 조금 전에 비례 적분을 하면은, 비례 적분 제어에서는 잔류 편차를 제거하여, 잔류 편차 제거하여, 자, 정상 특성을 개선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비례 미분 제어는 자, 오버슈트를 감소시켜 슈트를 감소시켜 응답 특성을 개선, 응답 속도를 개선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얘는 뭡니까? 비례 적분 미분 제어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최적의 자, 제어 동작이라고 합니다. 비례 적분 미분 제어를 가장 최적의 제어 동작이라 그래요. 그 다음 온오프 제어. 자, 이 온오프 제어를 다른 말로는 이 위치 제어라고도 합니다. 또, 자, 이 온오프 제어를 갖다가 바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불연속 제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자, 앞에서 1번부터 6번까지는 전부 다 뭡니까? 연속적인 제어가 되고, 자, 이 온오프 제어만 불연속 제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제어량이 목표값에서 어떤 양만큼 벗어나면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조정량이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 단속적 제어 동작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온오프 제어 또는 이것을 불연속 제어라고 하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우리가 냉장고에 보면 뭐 있어요? 문 열고 닫을 때 보면은, 자, 문을 닫으면은 안에 불이 꺼지고, 문을 열면은 안에 뭡니까? 불이 켜지죠? 바로 이 냉장고의 온도 조절 장치나, 그 다음에, 자, 전기 다림이 있으면 뭐가 돼요? 일정량의 온도가 되면은 얘가 램프가 꺼져버리죠? 바로 전기 다림이에요. 자, 온도 조절 장치가 바로 온오프 제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은 제1장은 이 자동 제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좀 전에 여기서는 비례 적분 미분 제어나 비례 적분 제어, 비례 미분 제어, 그 다음에 비례 제어는 자, 식을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식 자체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기본적인 개념, 자, 비례 제어는 뭐란다? 잔류 편차, 즉 오프셋이 발생되고, 자, 이것을 제어하면은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적분 제어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연관 지어서 보고, 또 비례 미분 제어는 바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오버슈트, 초과장입니다. 이것을 감소시켜서 응답 속도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적분, 비례 적분은 뭡니까? 잔류 편차를 제거해서 정상 특성을 개선한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따로따로 별개로 뜯어서 얘를 뭡니까? 암기해버리면은 서로 연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관되는 것끼리 조금 하시면은 아마 조금 손쉽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 뭐 제어량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뭐 제어 목적에 의한 분류, 이런 것들 쭉 내용들 조금 읽어보시면은 서로가 뭡니까? 물리고 물리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요까지 개념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자, 정상적인 수업은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해서, 자, 요것은 동영상 그대로 찍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오면 문제부터 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안 나온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문제 풀고, 이 앞장은 지금 뭐 방금 했다시피 특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문제 풀고 바로 이제 2장에서 라플라스 변환, 아주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하고 내일 모레부터는 정상적으로 7시에 오든 안 오든 그냥 수업 진행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